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저 야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입니다. 문명 건설의 현장이죠. 세계적인 문명 도시를 만든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선포됨으로써 출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농지개혁, 교육 확충의 기본을 깔았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병 정책을 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복지의 기본을 갖추었습니다. 그 가난하던 시기에 19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쌉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를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민주화의 대세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직선제 개헌을 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국가 그리고 경제강국으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려온 대한민국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굴종하는 이른바 햇볕정책, 포주의 정책을 펴므로써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에 굽히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안에서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득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했던 반공, 자유, 민주주의,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노선을 이어받아서 더욱 문제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한국의 애국 우파 세력이 단결해가지고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 사태, 선동 언론이 주도한 탄핵 사태는 이런 성공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도 불리고 탄핵 정변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더니 스스로 촛불혁명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동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폭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녀를 우리 대통령이 웃으면서 맞아들이고, 그리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을 죽인 테러리스트 김영철이를 또 받아들여서 이 평화의 제전인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앉도록, 개막식장에 앉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뭐냐? 문재인 정권의 세력의 이름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중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한국 애국 우파 세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발이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노선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로 제대로 싸우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김영철의 천안함
폭침주범 김명철의 한국에 오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무성 의원의 말이 저는 귀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철과 악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테러 주범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라는 전쟁 범죄 행위를 한 자를 만나서 악수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모든 도덕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의 부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도덕성의 기본은 선악 구분입니다. 그리고 진위 구분입니다. 피하 구분입니다. 첫째, 선악. 북한 공산당, 공산주의가 선하냐 악이냐.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느냐 안 했느냐.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 동지냐. 이런 분별력이 마비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으로 보시는 이 우리가 건설한 이 거대한 문명도 소매치기 당합니다. 대한민국 문 닫고 누구한테 소매치기 당하느냐. 북한 정권, 저 유례없는 깡패, 조폭, 북한 정권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뽑은 문재인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과 악수한, 김정은의 졸개인 천안함 폭침 주범 김명철과 악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명쾌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철이가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안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인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국군이 북한군의 부하가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해자는 국군입니다. 국군 총사령관입니다. 국군 총사령관이 그 국군을 공격한 범죄자를 웃음으로 맞아서 무슨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국군의 명예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천안함 폭침을 당한 해군 장병 60만 국군 장병, 적의 장수도 아니죠. 괴수라고 불리죠. 적의 괴수와 손잡고 과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를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제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김명철이가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발을 딛는 순간 우리 국군이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군은 김명철을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범입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송영부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안함 폭침이 났을 때, 아니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사흘 뒤에 그것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 열흘 뒤에 민주당 무슨 모임에 가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그 6시간 뒤에 저는 조갑제닷컴에 이것은 북한 소행일 수밖에 없다.
그 단정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천안함 폭침된 구조된 장병들의 정언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것은 북한 소행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더구나 제1연평해전 때 전단장으로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것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너무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 전술에 무능하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정치적 목선을 깔고 그때부터 문재인 세력과 한국 좌파 세력과 뭘 해보려고 그런 빈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정원과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을 지령한 사람이 김명철이라는 증거가 없다, 김명철이라고 발표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방부가 김명철이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면서 공식 보고서에 안 적은 것 뿐이지, 그렇다면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 의뢰 파편도 우리가 건져 올렸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격침시켰다는 거 우리 소상하게 나중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한군 총경찰국 소속 잠수정이었어요. 그렇다면 김영철이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에 굴종하는 청와대에 맞춰가지고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다루는 데고 국방부는 작전을 다루는 데니까 정확한 보고가 생명입니다. 전시에 허위 보고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지금 이 국방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김명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관계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이런 국방장관은 지금 20세기,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국군의 명예를 스스로 깔아먹고 있습니다.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군은 명예를 잃으면 사기도 같이 잃게 됩니다. 우리 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저 바깥에 보이는 이런 문명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통일해서 인류국가로 가는 마당에 우리 국군은 또한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 5조가 뭐냐?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헌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했는데 중립하지 않고 좌파 정권 편에 들어가 가지고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적과 동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 그런 식별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켰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헌법 5조를 위반했습니다. 동시에 헌법 7조를 위반했습니다. 헌법 7조는 뭐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좌파 정권, 어느 정권 명령을 받고 해서 일부를 위한 봉사를 한다든지 적을 위한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송영무 장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포기하고 좌파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추종하면서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을 어떻게 할 거냐? 첫째, 탄핵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구체적 행동을 옮길 때 제일 먼저 송영무 장관을 탄핵해야 됩니다. 동시에 고발해야 됩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동시에 송영무 장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속죄해야 합니다. 이런 국방장관을 가진 대한민국 군대가 핵무장한 북한군과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또 이 정권이 주사파 친북 세력에 의해서 장을 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방제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철학파입니까?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김일성주의자가 정권을 잡았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참 싫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왜냐? 문재인 정권이 조심해서 그런 오해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래 나는 주사파다 어쩔래 하는 식으로 그 이념에 맞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해오는 행동의 방향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 정의감, 실종,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포기, 중국에 대한 굴종,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홍 대표가 말한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다. 김일성주의자가 지금 이런 대북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아주 말을 조심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딱 그렇다고 하는 순간 저도 행동해야 되고 국민 모두가 행동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김정은 정권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바깥에 지금 더욱 불빛이 환해지고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애국자들이 그리고 백선엽 장군 같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고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자유의 선물입니다. 자유가 가져온 선물이 그렇습니다. 밤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북한 사진을 보시면은 평양에 희미한 불빛만 있고 새까맣습니다. 어둠입니다. 한국은 밤에도 환합니다. 그 환한 불빛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워낙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강도, 소매치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근사한 서울,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2030년에 되면 일본을 누르고 최장수 국가가 되는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왔습니다. 위기에 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영혼을 판 세력이 이 정권 안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영혼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해체하는 그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문명, 저 자유를 여러분들이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김명철을 한국에 불러들인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념적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에 우리 국민들은 물어야 합니다. 김정은과 대한민국이 싸우는데 당신들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기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